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국내에서 전투기하고 군사용 헬기를 만드는 독보적인, 그러니까 독점적인 업체이기도 하죠. 이 업체의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액의 45.56%가 이 고정익, 즉 KF21 같은 그리고 FA50 같은 그런 전투기 제조 납품에서 발생하고 있고, 회전익 부분, 즉 헬기 분야에서 수리온으로 대표되는 이 헬기 분야도 전체 매출액의 1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용 기체 구조물 같은 걸 제작해서 납품하는 게 27.92%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 외형도 크게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급증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단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연간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매출 수준은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폴란드 수출, 그러니까 폴란드의 우리 국산 무기 수출 관련해서 이 수출품이 늘어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매출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완제기 수출이 작년에 밀어내기로 폴란드에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올해 년도는 전년보다는 소폭 줄어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인데요. 이게 이제 26.41%로 지금 카이의 최대 주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 이상 주주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도 9%를 갖고 있고, 피델리티가 8% 정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항상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카이의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 수출입은행의 지분과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의 지분 일부를 더해서 30% 이상을 만들어줘서 경영권을 인수하는 쪽이 안정적인 지분을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카이의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도 부정하고 있고, 또 이걸 인수할 만한 한화그룹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인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게 워낙 공군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 공군이 수요를 하는 첨단 전투기 수요에 따라서 지금 KF-21을 개발을 했고, KF-21은 지금 현재 이제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120대를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24년에 1차분을 이제 생산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시조기가 하늘을 날았다는 등 미사일을 쐈다는 등 이런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시제기 1호부터 6호기까지는 이런 테스트, 이 전투기가 제대로 4.5세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전투기동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설계가 된 전투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제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서 요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시초 초도 물량 20대를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도 물량을 원래 40대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짜서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할 때의 수량과 실제 발주가 나온 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참여했던 부품업체들은 솔직히 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됐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부품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KF-21은 완성기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뜻은 부품업체들이 개발할 때 있던 부품업체들이 고스란히 양산할 때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량이 40대에서 시작해서 향후 120대까지 우리 군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수출용으로 전환을 해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해외에 수출하기로 했던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사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개발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군을 믿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아주 큰 낭패를 보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대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 취임 초 미국 그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20대를 추가 계약을 맺으면서 방위비가 빵꾸 났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맺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어서 그 중간 선거에 조 바이든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 대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도 미국 무기를 대규모로 한꺼번에 사준다거나 해서 그 조 바이든 정부에다가 우리 대미 무역 흑자를 보던 우리나라가 그 무기까지 포함하면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물론 이런 미국 무기 구매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결정권자들이 그 리베이트를 많이 챙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그러한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물론 KF-35 거래에서도 그러한 리베이트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준 쪽도 받은 쪽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요. 물론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이거는 부정부패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항이긴 합니다. 자, 그러고 우리 군이 수요로 하고 있는 이 120대를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초도 물량이 20대가 아니라 40대로 초도 물량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KF-21이 40대 초도 물량을 20대 반토막으로 줄인 것은 이 국가 이제 그 정부 이제 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무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슈를 제기하면서 이게 된 건데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문제, 무기 무장에 대한 문제는 이 개발 과정, 그러니까 양산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로 결국은 40대 발주를 20대로 줄이면서 결국 부품사가 부도나서 KF-21 사업 자체가 좌초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 업계 전문가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KF-21은 4.5세대 전투기인데 이게 5세대와 6세대 전투기가 결국은 이 개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를 다시 미국 전투기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대 역행적이게 이제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40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계약을 20대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 20대 물량을 뭐 내년에 곧바로 발주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는 부품업체들은 연쇄보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KF-21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죠. 자, 요번에 KF-21 최초 양산 항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1조 9천억 정도 들여서 이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항공우주 카이에서는 가장 큰 매출액 대비해서 51%나 해당하는 굉장히 큰 계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는 40대로 계약이 되면 이 두 배인 거의 4조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카이로서는 아주 뼈아픈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 이 부품업체들에게 부품값이 기존에 개발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말 그대로 2배가 오른 꼴이나 마찬가지인데 2배로 올려서 카이가 사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품업체들이 그 부분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본력이 딸리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부도나기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는 그 안에 있는 부품이 하나만 빠져도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전투기가 뜰 수가 없다는 소리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도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발주 물량을 원래 계획 40대에서 20대로 줄여버린 건 KF-21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 구매의 임기 첫 해년도에 18조 원을
쏟아 부었다는 점에서 이 의미하는 게 크죠. 이 미국 무기를 그때 18조 원에 들여서 구매함으로 해서 국산 무기 구매 비용이 줄어들어서 국산 무기에 대한 구매 발주가 줄어들었고 한국형 항모 설계는 아예 포기됐습니다. 그리고 KF-21 초기 발주도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게 된 거죠. 결국은 미국 무기 18조 원 구매면 여기에 대한 리베이트도 꽤 상당할 텐데요. 떡고물을 노린 부정부패한 더러운 권력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강구영 대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강구영 대표는 원래 테스터 파일럿 출신인데 이분도 이제 윤석열 정부 캠프에 있다가 그 덕으로 이제 여기에 낙하산으로 오신 분이지만 이분도 공군 출신이라 공군이 이 카이의 민간 매각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군이 요구하는 그 시기에 첨단 무기를 획득하기인데 이 민간 기업인 이윤을 따지는 민간 기업인 카이가 있으면 카이가 이제 민간 기업이 되면 이윤을 따지기 때문에 군의 그 수요를 맞춰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주인으로 있는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 카이가 남아 있어야만 공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를 제때 타이밍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획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이제는 그 수리온 같은 그 헬기뿐만 아니라 이 KF-21 보라매 전투기 같은 고정익 전투기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이런 전투기와 수리온 헬기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누구나 다 탐을 내고 있죠. 근데 이게 자주국방이라는 면에서 생각할 때는 국가가 이 카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이 경영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카이의 제일 가장 큰 사업이었던 KF-21 보라매 그 전투기 사업을 초도 물량을 50% 반 40대에서 20대로 줄인 것은 갑자기 나오거나 해서 아마도 이걸로 통해서 이제 부품 회사들이 부도나고 하면 이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자체가 카이의 부실로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카이를 매각시키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부가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인 것은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건 배신행위라고 분노하는 이 부품업체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참 가장 큰 프로젝트인 KF-21을 개발할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5월 달에 이제 경공 유치가 일어났고 5월 달 이후에 미국의 F-35 전투기를 20대를 더 구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왜? 이 뜻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산무기 개발이라는 KF-21 그 보라매 전투기 개발에 올인하기보다는 손쉽게 미국 무기인 미국 전투기를 수입함으로 해서 쉽게 이제 이 구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쪽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뜻은 KF-21을 생산하는 그 한국 항공우주 카이가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완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가가 거의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 20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품업체들은 비상이 걸렸고 이게 좌초되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도 부실화되기 때문에 주가는 장기간 우하향하면서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KF-21 초도 물량 이 계약이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었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항공우주 카이의 이 가장 주된 사업이 말 그대로 이제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 못하는 부품 회사들을 카이가 직접 자회사로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장기적으로는 이 KF21 사업 자체가 좌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고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공한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실 때 이 점을 꼭 그 유념하시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